예, 저기 최근에 있는 뉴스 중에 화성 연쇄살인범이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 그 살인범이 자기도 했다 하는 걸로 얘기돼 가지고 그 억울한 죄인 그때 당시로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걸로 누명 씌워서 살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시 재심이 에, 진행되고 있죠. 사실 거의 그거에서 저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있었던 데에서 분노, 그것보다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소녀를 그렇게 살인해놓고, 어? 20년 있다 나올 수 있냐? 이것도 참 우리나라 살인 처벌이 정말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뭐 선고는 무기징역 그랬지만, 아니, 어쨌든 간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20년만 살고 나온다는 거, 최근에도 뭐 무기징역 아래로 30년 선고 뭐 그런 식으로 있지만 결국은 그게 다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살인이.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이제 하지도 않은 음? 사람인데 이제 억울한 상황이고 이거 이제 심정은 이미 거의 굳혀졌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뭐 텔레비 보는 모든 국민들이나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나.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던 그런 신화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 그, 어, 이제 어리석은 자가 이제 그 재판할 때, 그러니까 그 글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해서 억울한 죄를 씌우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문을 창제해서 억울한 아주 무식한 자라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만리 선생이 그것은 이제 중국의 경우 이제 언문이 일치돼도 역시 마찬가지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옥리 옥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런 양심에 따른 것이지 이것이 무슨 뭐 그 글자 언문일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세종대왕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됐다고 우리는 신화적으로 그걸 떠받들고 있고 그래서 세종대왕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그런 한글 전용이 된 지로 한참이 지난 90년대에 이미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벌써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뭐 불러주는 대로 써줬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형사소송법 뭐 진술에는 뭐 한글로 이제 쓰는 거 그게 원칙으로 된 지는 이미 오래됐죠. 그럼에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거에 근거가 되었나는 거 어떻게 해서 우리 어문 정책이 이렇게 가장 최하의 어떤 기준에 맞춰 있냐 이거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장애인 이제 에, 보조원 그런 거 이제 강의를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인 복지에 아주 그냥 아주 자랑스러운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 강사분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 시설은 최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계단일 때, 지하도 계단일 때 그걸 최하의 운동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제 경사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훌륭한 예로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그 참고로 삼아가지고 어문 정책도 가장 최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편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하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 그러니까 정신적 지능 최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어문 정책이 돼 있는데 그럼 최하에 맞추면은 최하만 이용 가능한 거 하냐? 그게 또 문제가 되죠. 이렇게 분명히 이제 경사로를 만들었다 했지만은 계단이 없는 건 아니죠. 다 같이 옆에 같이 있죠. 그리고
지하도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지만 계단도 역시 있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계단을 쓰라고 오히려 이렇게 거의 권장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가장 최하의 사람은 최하의 언어를 하지만은 중상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머리 운동을 좀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어휘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사회에서 권장해야 되는데 사실 억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적인 어휘의 어떤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구가 해소가 안 되죠. 어떤 이제 평소적인 그냥 간단한 의사 표현 말고도 자기 의사를 좀 진하고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그런 지적인 어휘 표현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지거리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런 이제 그건 어떤 걸로 설명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쓸 때 어느 한 곳, 꼭 할 만만 이렇게 딱 곧장 이렇게 갈 수 있다면야 물론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언어를 쓸 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면은 이제 과거 우리 언어에서는 어떤 대화를 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지적인 어휘를 쓰고 문자를 쓰고 속된 말로 폼을 잡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야 품격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요 없는 좋지 않은 관습이라고 어떤 이제 필요 이상의 지적이거나 품격을 이제 나타내려는 어휘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의 언어 습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다 장벽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고 고급 어휘를 쓰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왔다 가냐면 여길만 쫙 가서 그냥 꼭 필요한 말만 하면 살면 좋겠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으로 일로 갈 수 없으니까 일로만 튕겨 나오죠. 이쪽이 보니까 평상시 언어보다 더 다급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욕지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뭐 전화 상담을 하다가 조금 기분 안 나쁘면 이런 말이 나오고 우리 일상에도 많이 나오죠. 심지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다 이제 이런 고급 어휘를 제한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최하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런 억울한 사람들은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화성 연쇄살인을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이 생긴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오히려 진짜 우리 언어 정책이 더 제대로 됐다면 사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도 최만리 선생이 반대했어도 그 한글 훈민정음만 쓰자는 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쓰게 하고 그보다 상위의 자들은 한자를 같이 섞어 쓰게 하고 아주 학자들은 물론 또 편의에 따라 한문을 써도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자기 지적 수준에 맞는 언어를 쓰라고 그런 배려로 사실 훈민정음을 참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문 정책은 전부 제일 밑바닥 언어만 따라하라고 이제 강요하고 있죠. 이런 상위의 언어 물론 뭐 어떤 특정 학술 전문 분야에서는 그걸 쓰고는 있지만 자기들끼리 쓰이는 안보로 이제 일반 사람들 많은 대화에서는 이런 이제 중간치 정도의 언어들이 억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 중간치 되는 사람들은 중간치 정도의 어휘를 쓰는 것이 보편화돼서 만약 중간치 정도 되는 사람은 한자어들은 한자로 쓰고 그렇게 해서 지적인 어휘를 다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모든 대화의 진술서에서도 그렇게 되었다면은 오히려 그 화성 연쇄살인의 윤씨 그런 사람처럼 이제 국민학교 3학년 중퇴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 여기는 당연히 한자어 같은 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가 나죠. 그리고 어떤 지적인 사람의 어휘는 꼭 아주 지적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의 어휘는 다 한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 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개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전부 한글로만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 화성윤 씨 그 사람의 그 진술서는 그러니까 교동 누군가가 이제 받아 쓴 거라고 하죠. 받아 쓴 거라면데 아니 이 사람이 모르는 그 지적인 어휘 뭐 크게 지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주거지 예, 주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주 예, 주거지 아 힘이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거 예, 주거지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한글로 썼겠죠. 이제 주거지라고 이제 썼는데 이런 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말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감춰지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얼핏 봐서는 전부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이 정말로 그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쓴 건지 예? 초등학교 중퇴자가 쓴 건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윤 씨 사람이 그 받아 쓰면서 억지로 했다는 지순서도 이게 국민학교 3학년 중퇴자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글이니까 마찬가지니까 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억울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아주 일자무식은 아니지만 한글이 알겠지만 아주 무식한 수준의 사람 이 사람의 쓴 글인지 어느 정도 지식 능력이 있는 사람의 글인지 표가 안 나니까 이 사람이 진술서인 걸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20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런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네, 주거지란 말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이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면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진술서를 무조건 쉽게 무조건 쉬운 말로 통일하자. 그래야 무식한 사람도 진술할 수 있게 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다. 그게 안 된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화성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준별 언어 통용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그 글쓰기에서 이제 각자의 개성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 무식하다고 대신 받아 쓰고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이제 오히려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잘못해서 간 건 아니지만 어떤 이제 검찰 거기서 수사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런 걸 받아서 타입하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기회도 별로 안 줍니다. 웬만하면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쓴 사람의 어떤 그 개성 그런 게 지금도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진술서라든지 뭐 그런 거에. 그리고 그러니까 왜 또 그렇고 화성 사건의 윤 씨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이게 사고 방식 그런 거죠. 영성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같이 있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그냥 뭐 장애인에다가 그냥 뭐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나마 뭐 도대체 뭐 예? 뭐 제때 제대로 장가 갈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사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하나쯤이야 뭐 야 너 뭐 어? 교도소 가서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거나 별 차이 안 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그 어려워 보이는 주변에서 보기는 어려운 사람도 다 이제 그런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철학 사고 방식이 어쨌든 간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최말리 선생이 얘기했던 관리의 리자 낮은 관리죠. 이제 높은 관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높은 관직은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그 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말단 경찰관 아무리 말단이라도 말단인 직이라면 무식해도 되는 거 뭐 그렇게 크게 교양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공무원은 어떤 직책이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아니 나라에서 내리는 봉급을 갖고 주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리를 위해서 애쓰지 않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건 뭐야? 원래 이제 소위는 리에 받지만은 소위는 리에 받지만은 군자는 의에 받다고 그러죠. 아무리 낮은 직책이라도 공무원은 다 군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이 일을 추구할 의무에서 해제됐으니까요. 나라에서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근데 리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다 부정부패가 생기고 다 망하죠. 근데 이런 예, 아까 그런 이제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하면 적당히 처리해야 될까 이런 것들 진정한 의의를 생각 안 하고 이런 거는 말단 관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 이치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런 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 종교인 적어도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좀 낫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활동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 감시당한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근데 종교가 없더라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국교 정도는 아니래도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 최만리 선생 그러니까 모두 이제 학문을 해야 된다 이제 언문 28자로 이제 출세하면은 누가 학문 그러니까 철학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유교 유학이라면 모두가 이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 기본적인 철학 그런 거라도 갖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그 유학의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거라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타락단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서 특히 또 그 측정이 좀 모호한 거 이런 것들은 아까와 같은 뭐 살인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죄로도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것은 이제 민사로 처분해야 될 건데 그런 걸 자꾸 이제 형사로 해가지고 국가적인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가령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당사자끼리의 어떤 이제 합의와 이게 그걸로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이제 나라가 개입해가지고 어떤 이른바 피해자든 어떤 그런 쪽에서도 거의 이게 안 가는데 복수심만 이제 예, 해소시켜주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물론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주죠. 한 예로 이제 뭐 최근에 안희정 지사를 고소한 사람도 그렇게 이득은 못 얻었죠. 상대방은 큰 피해를 받았지만은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그 전에 저런 사건이 하나 있으면 여고생인가 여중생인지 이 허벅지를 어떤 아저씨가 만졌대요. 그거 가지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나라에다 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사자끼리 한 몇십만 원 해가지고 합의하면 되는 건데 그 여고생한테 그 큰 보상과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국록을 어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도 걸려들기 쉬운 죄들에다가 범죄 벌금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가지고 정말 이제 이 당사자끼리 합의로 될 수 있는 것은 민사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제 그런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그러니까 계속 봐주신 분들께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두서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